예, 경기 하남 출신의 최종윤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이 신속하게 결정해서 빨리 집행해서 적재적소에 샘물같이 좀 내려주자 이런 것들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고용센터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고용안정지원금을 내려주는데 이 업무를 다 고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가 폭증을 해가지고 고용센터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한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보면 지금 6월 1일 날 신청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긴급 지원이 아니라 늑장 지원이라는 말까지 자꾸 정부에서는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런 양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업무 폭증 정도가 뭐냐면 지금 고용 유지계획 신고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30배가 늘어났고요. 네. 실업급여라든지 그에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거의 7, 80%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인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환경노동위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지만 정부에서는 51억 정도를 편성해서 한 395명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가지고 올렸던데 이건 진짜 제가 보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한 1,400여 명이 부족한데 하물며 인건비만 딱 책정을 해가지고 395명 정도 늘리는 거는 이제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1,000여 명 정도는 확보해야 이 지금 폭증하는 업무를 고용센터가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인건비뿐이 아니라 사실은 1,000여 명 정도 늘어나게 되면 사무실 등 사무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해야 긴급하게 결정은 뭐합니까? 이게 집행이 잘 되고 원활하게 돼야 국민들의 불만도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또 이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 효율적으로 자기 생활에 유용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 같이 최근에 급속히 늘어난 업무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의 업무가 폭증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400여 명 정도 증원하는 걸로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을 이제 증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 사무실이 포화 상태입니다. 말하면 사무실을 다시 구하는 문제까지 또 돼 있고 있어서 정부는 일단 일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제라든가 아니면은 타 부서에 있는 업무를 기동 배치하는 형태로 업무를 일단 수행해 와야 되지 않냐 싶고요. 이 업무가 사실은 또 코로나 위기가 지나가면 또 이 업무 인력에 대한 또 대응 문제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395명을 일단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단 기동 배치해서 쓰고 또 이것이 1년, 2년 계속적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는 그런 정도로 고용부하고 상의가 돼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정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로 추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좀 화가 났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지금 저희가 내일 모레 우리 한노이 차원에서 그래서 그 고용센터를 방문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아수라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가서 현장을 보시지 못한 분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95명은 도저히 할 수도 없거든요. 9월이면은 행정기간제 근로를 제공한 분들 있잖아요. 다 끝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하자면 안 돼서 이거는 반드시 저는 증언해야 되고 예상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반드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차 추경에서 지금 제기됐던 소비 촉진 사업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중앙대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제2차 대유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재정당국이나 경제당국에서는 이거 사실상 경기 침체를 또 소비 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소비 촉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다 보면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할인 소비 쿠폰, 온누리 상품권 추가 발행, 그다음에 할인 판매 지원, 예술누리 프로젝트 같은 이런 게 다 뭐냐면 가서 보고 사고 모이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구경하고. 그런데 우리
중대본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예고돼 있으니 좀 더 좀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또 더 조심하고 그리고 지금 감염병의 경로와 관련돼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방역 당국에는 방역증 침해 역행하는 추경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다시 한번 좀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려되는 측면은 이것이 실제로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 활성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집행될 수 있는지 지금의 상황에서 어쨌든 2차 대유행을 다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는 그게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을 잡는 거는 뭐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초이스가 있다면은 방역을 잡기 위해서 경제는 다 손을 놔야 되느냐 하는 대안하고 물론 아니죠, 예, 그거는. 예,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 그런 방역 지침은 준수하면서 그래도 경제를 같이 병행해 나가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면 정부는 후자를 선택해서 지금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충이라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소비 활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철저하게 방역 중대본에서 제기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또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뭐 저 방역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유념하면서 논의를 하고 굉장히 조화로운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만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면 조금 계속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그겁니다. 재정 건전성이 기본이겠지만 그 이렇게 나왔던 기존에 우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얘기가 진행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있으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속에서 어쨌든 여당과 정부가 굉장히 불합함을 했던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까 그 재정 준칙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기구에서 굉장히 그 준엄한 재정 준칙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도 보면은 IMF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축적적인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정 준칙에 대한 매뉴얼이 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잘 준비되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장관님의 말씀 전해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뭐 지금 저 유럽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유럽에도 나름대로 엄격한 국가별로 제가 보기에 준칙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갖고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위기처럼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이번에 유럽 국가 대부분들이 재정이 또 그 지침과 관계없이 오히려 그 지침을 오버라이드하면서 또 재정이 역할을 했거든요. 저는 저희가 뭐 재정 준칙을 검토하고 있다 그랬는데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준칙이 뭐가 있을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코로나 위기처럼 정말 전대미문의 이와 같은 위기가 온다면 저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심지어는 준칙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뭐 미중의 위기가 오면 그 같은 준칙을 오버라이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준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또 우리 정부에 또 저희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성적으로 내놔야 될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또 이 국가 채무라든가 적자를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정 준칙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나라 사례를 잘 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렇게 제약되지도 않으면서 또 그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좀 좋은 준칙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최윤호 의원님 질의하시고요. 이 최윤호 의원님까지 질의하신 다음에 잠시 정회했다가 또 계속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학압 출신의 최윤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